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 38 워킹맘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어머니가 자기 택배를 며느리 집으로 보내는 거,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엔 그냥, 아유, 우리 집이 편해서 그랬겠지. 배송사고 나기 싫으셨겠지. 생각하려고 했어요. 근데요, 그 택배가 일주일에 2번, 많을 땐 3번도 오는 거예요. 처음엔 마트에서 시킨 김치랑 쌀, 그 다음엔 생활용품, 그 다음엔 남편 생일도 아닌데 와인에 고기 세트까지. 그걸 아무 말도 없이 저희 집 현관 앞에 쌓아두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이 무슨 개인 물류창고라도 된 것처럼. 남편한테 이거 엄마가 왜 또 여기로 보냈대?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아, 엄마가 배 올리는 거 싫다잖아. 아파트 초인종 소리 스트레스라며. 근데 또 겸사겸사 나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시켰대. 그 말을 너무 해맑게 하는데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벨소리가 싫어서 아들 얼굴 겸사겸사 보려고. 근데 그 얼굴 본다는 게 우리 퇴근 시간 맞춰서 택배 도착한 거 보고 슬쩍 얼굴 비치고 간다는 거예요. 문도 안 두드리고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서 나야 김치 가지러 왔어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집 주인이 누군데요? 지금 이 집 월세 내는 사람 누구냐고요? 그날도 애랑 간신히 겨우 재워놓고 설거지 하려고 나왔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진짜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건 좀 선 넘은 거다 싶었던 게 그날도 집 앞에 박스 2개가 덩그러니 쌓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는 고구마, 하나는 곶감. 받는 사람은 시어머니 이름인데 주소는 우리 집. 택배기사님께 물었어요. 이거 혹시 주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분이 당황하면서도 웃더라고요. 아, 여기가 맞긴 한데요. 저번에도 같은 분 건 여기로 오더라고요. 근데 직접 받으러 오시진 않고 항상 아드님 집이라던데요. 그제야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이건 실수가 아니구나. 의도적인 거구나. 경비 아저씨한테도 물었어요. 혹시 저희 집 앞으로 계속 시어머니 택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며칠 전에도 새벽에 오셔서 박스 두고 가셨던데 잠깐 CCTV도 확인했었거든요. 아무 말씀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시길래 가족이신가 보다 했죠. 그날부터 불안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몇 년을 아들 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리면 어쩌라는 거야? 그 말을 누가 할게요? 시어머니예요. 내가 집 비번 바꿨다고. 이걸 마치 무슨 배신이라도 당한 것처럼 전화 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택배 하나 시키는 것도 싫으면 말을 해 말을. 그깟 고구마랑 곶감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벨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그 순간 진짜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르는구나. 남편한테 말했죠. 나 솔직히 너무 불쾌하고 무서워. 갑자기 문 열리는 소리. 아이 키우는 입장에선 진짜 치명적이야. 나 비밀번호 바꿨다고 욕먹어야 돼? 근데 그놈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엄마잖아.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고작 택배 때문에 이 난리를 쳐야 해? 그 말 듣고 제가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손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진짜 전면전이었어요. 택배만 오면 그걸 핑계 삼아 시어머니가 무조건 방문하셨어요. 택배 찾으러 왔다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밀고 들어오는데 그 손엔 커피 한 잔, 다른 손엔 내 아이 간식 봉지. 어머, 이게 뭐야? 우리 애기 좋아하는 과자 아니야? 이런 것도 엄마가 챙겨줘야 먹는구나.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근데 그 과자요. 애가 알러지 있는 재료 들어간 거예요. 나는 매번 조심하느라 라벨 확인하느라 진 빠지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집어오는 거죠.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이제는 진짜 경계해야 할 수준이야. 아이한테까지 영향을 주는 건 아무리 가족이라도 참으면 안 되는 문제야.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 웃기지도 않게 우리 엄만 그냥 너랑 좀 더 친해지고 싶은 것뿐이야. 뭐든 오해하지 마. 엄마 스타일 몰라. 원래 좀 직진형이잖아. 직진형? 진짜 빡쳤어요. 그날 저녁 현관 CCTV 돌려봤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경비실 앞에서 뭔가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경비가 왜 택배를 들고 있어? 내가 이 아파트에 물건 보내는 게 뭐 어때서? 그깟 택배 하나 가지고 매번 확인 전화는 또 뭐야? 경비면 경비답게 조용히 좀 해. 경비 아저씨 얼굴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하도 당당하게 소리 지르시니까. 그날 이후로 경비실에서도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며칠 후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실례가 안 된다면 시어머니 예전에 다른 아파트에서도 문제 생긴 적 있으셨죠? 제가 거기 있었어요. 그때도 경비였거든요. 그땐 택배기사님이랑 싸움 나서 결국 출입 제한까지 받으셨었어요. 한밤중에 남의 물건 뜯어봤다고 신고도 당했고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게 내 시어머니라고요? 그걸 듣고 남편한테 다시 말했죠. 당신 엄마 예전에도 같은 일 있었대. 경비 아저씨가 직접 겪은 사람이야. 이젠 나 혼자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딱 한숨 쉬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뭘 어쩌라고? 그 순간 진짜 무너졌어요. 아, 이 사람도 같은 부류구나. 며칠 뒤 또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제가 아이 어린이집 데리러 나가 있는 사이 시어머니가 택배를 찾으러 오신 거였죠. 문은 열려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거실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잠깐 샤워 들어간 그 사이 시어머니가 들어와선 냉장고 문을 벌컥 열고 이거 유통기한 다 됐잖아. 얘는 애 밥을 뭘로 먹이려는 거야? 혼잣말을 하시는데 그게 다 CCTV에 찍혔어요. 심지어 아이 방까지 들어가서는 아휴, 이렇게 어질러 놓고 애 교육이 되겠어? 역시 애는 친할머니가 키워야 돼.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집이, 내가 사는 집이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어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CCTV 영상. 그 사람 처음엔 말도 없이 보다니 끝내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좀 지나치긴 했네. 지나치긴 했다고요? 그 말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신 엄마가 우리 아이 방에서 뭐라 한 줄 알아? 애는 친할머니가 키워야 된다고 했어. 내가 없으니까 그걸 혼잣말처럼 한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다 들려. 그게 문제야, 그게.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굳더라고요. 근데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그냥 엄마 스타일이 원래 그래. 말이 험한 거지 악의는 없잖아. 그 순간 이 집안 사람들은 말을 다 똑같이 하는구나 싶었어요. 말이 험한 거지. 악의는 없잖아.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택배 없이. 그냥 지나가다 들렀다면서. 한 손엔 대형 쇼핑백을 들고 오셨어요. 어머, 이거 봐. 홈쇼핑에서 산 거야. 며느리 주려고 샀어. 요즘 얼굴이 너무 푸석하더라. 에센스 좀 쓰고 다녀. 쇼핑백 안에 있던 건 내가 예전에 쓰다 버린 브랜드랑 비슷한 그것도 유통기한 한참 지난 샘플들이었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쇼핑백을 들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한테 말씀드렸죠. 죄송한데 앞으로 이 주소로 오는 시어머니 택배는 도착 즉시 저한테 전달하지 마시고 수령 거부로 돌려보내 주실 수 있을까요?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해합니다. 걱정 마세요. 사실 저도 더는 대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며칠 뒤 경비 아저씨가 조용히 인터폰을 주셨어요. 혹시 잠깐 나오실 수 있으실까요? 목소리에 뭔가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밖에 나가보니
경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요.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꺼낸 건 작년 겨울에 있었던 민원 보고서 사본이었어요. 다른 단지에서 있었던 사건. 내용은 이랬어요. 주민 어씨가 배송된 택배를 경비실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사실 확인. 당시 택배기사와 말다툼 발생, 이후 경비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및 고함, 다른 입주민에게 욕설과 폭언 목격됨. 그 어씨가 지금 우리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제가 그 단지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같은 분인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말투, 행동, 택배 수령 방식, 모든 게 너무 닮아서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땐 진짜 심각했거든요. 한밤중에 남의 택배 상자 들여다봤다가 입주민한테 신고당하고 경비도 함부로 부리고 결국엔 퇴거 요청까지 있었어요. 아마 이 단지로 넘어오신 것도 그 사건 이후였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는데 경비 아저씨가 덧붙이셨어요. 제가 너무 늦게 알려드린 건 아닌지. 그게 걱정이네요. 아니에요,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남편한테 그 민원 보고서 복사본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읽더니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응. 그리고 그 택배 분실 신고한 주민이 그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대.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스스로 휴대폰을 꺼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당분간 연락 좀 하지 마. 나 지금 머릿속 복잡해서 그래.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 목소리 진짜 처음 들었어요. 단호하고 조용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아파트 앞에서 경비실 유리문을 두드리고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경비가 내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날 막아? 내가 이 아파트에 얼마나 기여한 사람인데. 이게 뭔 싸가지야 진짜. 그날 이후로 경비 아저씨가 시어머니 출입 기록을 차단 요청하셨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어머니 외부 방문 사전 통보 조치가 내려졌어요. 이쯤이면 조용해질 줄 알았죠. 근데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끝낼 뿐이 아니었어요. 경비실에 출입 통보 조치가 내려지자 이번엔 나는 가족이다. 무슨 외부인이냐. 고 입주자 대표회의까지 찾아가셨더라고요. 대표회의 중 한 분이 남편 직장 선배였어요. 그분이 나중에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더라고요. 야, 내 어머니 말이 너무 지나치시더라. 며느리가 뒤에서 너 통제한다는 얘기까지 하시던데? 그 얘기 듣고 남편이 또 흔들리더라고요. 너 요즘 왜 그렇게 나서냐? 엄마가 다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 집도 도와주셨고 결혼할 때도 혼수 거의 다 해주셨고. 그 말 듣고 진짜 기가 막혔어요. 그걸 이제 꺼내. 그럼 그 대가로 평생 사생활 포기하라는 거야? 그날 밤 인터폰이 울렸어요. 경비 아저씨예요, 저기. 오늘 시어머님께서 택배로 보내신 박스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뭔가 이상한 촉이 왔어요. 혹시 열어보셨나요? 아니요, 포장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받으러 나가서 박스를 열었죠. 거기엔 유통기한 지난 선식, 묶음으로 산 김칫국, 오래된 수건이 있었어요. 근데 상자 안쪽에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사위 입에 들어가는 건 내가 골라야지. 그 여편네가 뭘 알겠니? 말이 너무 지나치네요. 진짜 이건 그냥 시비가 아니라 모욕이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람 아무 말 없이 보더니 턱을 떨더라고요. 이제 알겠다. 엄마가 왜 늘 너한테 뭘 해주는 척하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사실 나 어릴 때도 그랬어. 아빠 없으니까 자기가 아빠 역할까지 해야 된다면서 내 여자친구들까지 따로 만나곤 했었어. 근데 그때도 몰랐지. 그게 사랑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젠 확실히 알겠어. 이건 병이야, 집착이야. 그날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 연락을 차단했어요. 카톡, 전화, 문자 전부. 엄마라면 학대하겠다 싶더라. 당분간
아니, 영원히 안 보는 게 맞을지도 몰라.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근데 조용할수록 더 불안하잖아요. 사실 저는요, 이런 분들이 절대 그냥 물러나는 법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한 달 뒤 친정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 너 시어머니 요새 시장에서 너 얘기하고 다니신다더라. 너 애를 방치한다. 너는 살림도 못한다. 뭐 그런 말들. 그걸 들은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시장이요. 제가 친정엄마랑 주말마다 같이 가는 곳이거든요. 아는 얼굴들 많고 단골 가게도 많은데 거기서 그런 말들을 곧장 확인하러 갔어요. 김치 파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머뭇거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아휴, 나도 말하기 좀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셨어. 며느리가 입만 살아서 지 아들 부려먹는다고.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제 눈이 다 뒤집혔어요. 그 길로 바로 그동안 모아뒀던 증거들 꺼냈어요. CCTV 영상 쪽지, 택배박스 사진, 시어머니 욕설 녹음본까지 USB에 다 정리해서 입주자 대표한테 제출했죠. 그중 일부는 이미 아파트 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아파트 출입 차단 요청자 관련 민원으로 몇 주 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나를 이런 식으로 매장시켜? 어디서 배워먹은 거야 대체? 근데 이번엔 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우리 집이에요. 아무리 어머니라도 이젠 초인종 없이 들어올 수 없는 집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이시니까 봐줬던 거. 이젠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는 못 봐주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 얼굴이 딱 굳더니 바로 경비실 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경비 아저씨가 문 앞에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더는 안 됩니다. 아드님도 입주자도 자발적 거리두기를 원하셨어요. 택배도 방문도 말도 이젠 직접 처리하시죠. 이 아파트에선 더는 못 도와드립니다. 그 말 듣고 시어머니가 바들바들 떨면서 쇼핑백을 내려치고 돌아서더라고요. 그 안엔 또 김치랑 오래된 잼 몇 병 있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 현관엔 아무도 그 어떤 박스도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기 엄마와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갈등하던 모습도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말조차 안 꺼내더라고요. 저요? 이젠 현관문 열릴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일 없어졌어요. 아이도요. 요즘엔 자기 방에 혼자 들어가 책 읽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가족이라서 다 참아야 하는 게 아니구나. 가족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지켜야 하는 선이 있다는 거요. 그 선을 넘은 사람에겐 더는 가족이라 불러줄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였어요. 혹시 지금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끝없이 참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질문을 나한테 던져보세요. 정말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일까? 오늘 제 이야기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